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과의 배경과 당 안팎 파장 자세히 분석합니다. 대선을 73일 앞두고 민주당은 새 결집에 속도를 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사실상 합수통합해 합당을 선언했고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2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41년 만에 최강 한파가 닥쳤습니다. 산불과 공장 화재가 이어졌고 강추위 때문에 소방 호스가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막히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결항돼서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활주로가 한때 폐쇄됐고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오늘 긴급 사과회견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허위 이력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본인 잘못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 씨 사과로 미뤄왔던 후보 부인 등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안보경 기자가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허리부터 숙였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허위 이력과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죄와 죄송이라는 표현을 2번씩 쓰며 자세를 낮췄고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유산 경험도 털어놓으며 남편에게 누가 될지 조마조마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김 씨는 기자회견 전 윤 후보에게 검토를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7분가량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는데 절반 정도는 남편과의 첫 만남 등 신상 발언으로 채웠습니다. 낭독 후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할 줄은 저희 기자들도 거의 임박해서야 공지를 받았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선대의 입장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처음 발표한 경제 공약까지 묻혀버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회견을 진행했을까요? 사전 조율이 충분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 복지,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후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첫 자리였는데 일부 언론에 나온 부인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 여부를 묻자 답하지 않고 서둘러 퇴장했습니다. 후보님 하나만 받아주세요. 하나는 일단 이거 다 해주세요. 후보님 오늘 배우자분 기자회견 여부 맞을까요? 오전만 해도 선대위 관계자들 대부분이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시작 48분 전에야 기자들에게 공지됐습니다. 공지 조금 전부터 부랴부랴 동선을 점검하고 배경 현수막을 가리는 등 분주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는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대위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늘 하던 그런 트랙을 밟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확인이 늦어지고 기다리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윤 후보와 김건희 씨는 이왕 하려는 것 빨리 하자며 오전에 기자회견을 최종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측근하고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부에선 부인의 사과 기자회견으로 후보의 첫 공약 발표가 묻혔다며 전략적 실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후보 부인의 사과 때문에 공약 발표를 미룰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천의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건희 씨 기자회견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먼저 내용도 내용이지만 눈에 띄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쓴 게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김건희 씨가 사과는 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해명보다 종합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경력을 부풀리거나 잘못 적은 게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네. 또 자신을 낮추면서 기성 정치권과 다른 감성적인 화법을 구사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이 아이가 없다는 점을 공격한 데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오전 회의 때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던 회견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오늘 발표된 지지율 보시면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6.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7%로 오차 범위 밖으로 뒤지는 양상입니다. 네. 이 부인 리스크를 수습해서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판단이 보이고요. 또 공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후보님뿐만 아니라 후보님 가족에 이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저희에게 적용했던 그 기준을 후보와 후보 가족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은 007 작전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일정이 미리 공개되면은 상대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려는 의도도 읽히는데요. 막후에서 상당한 준비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경력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공개 사과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차원의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였다고 하고요. 다만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놓고 내부 회의를 거듭 거쳤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두 사람이 오늘 하자 이렇게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네. 이 김 씨도 지난 15일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등판이긴 했지만 곧바로 선거운동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이번 사과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오늘 김 씨는 당분간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공개 활동이라든가 공개 행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서 또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에 계속 민주당에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자 배우자의 용기는 각자가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하고 담담하게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빵점짜리 사과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오늘 김건희 씨는 어떤 단서나 조건도 달지 않고 전체적인 사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을 인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뒤에 이 13쪽짜리 해명 자료를 배포해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허위 기재 의혹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취득한 건 허위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일반 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 등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게 부풀려 기재된 사실이 있다고 했고요. 다만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김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수상 경력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김 씨가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최대한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총결집 또 외연 확장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먼저 사실상 행보를 함께해온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공식 합당에 돌입합니다. 합당 과제로요,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대당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대선을 73일 앞두고 법력권 세력 결집에 나선 겁니다. 저희 양당이 민주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기로 하는 날입니다.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해 주셨고 또 그 점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고. 양당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의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와 최고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합당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1년 10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통합 후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69석에서 172석으로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 통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며 통합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력권을 넘어 제3지대도 포섭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 권은희 원내대표는 달콤한 헛꿈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 또한 대선 완주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열왕나라 이민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이제 고민을 거듭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입니다. 네, 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해온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입니다. 오늘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여부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탈당하겠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네, 좀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인데 사실 대선이라는 게 중도층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박 전 대통령 사면 잘했다는 의견이 59.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도 50.8%가 잘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 때문일까요?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지층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윤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 내부에서는요. 보수층 분열을 우려하며 31일 자정 출소하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 두 후보 정치적 이해를 따지기보다 소신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또 갈릴 수가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속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송영길, 이준석 두 당대표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 연일 이재명 후보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도 이재명 시대를 외쳤습니다. 이재명의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를 교체하는 새로운 정치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혁신 정당, 혁신적인 민주주의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오늘 한 인터뷰에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며 윤석열을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쉽게 납득이 가는 논리는 아닙니다. 윤석열 교체가 정권 교체다. 어떤 이유에서 말한 건가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컸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빚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민주당식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감싸려고 한 발언이고요.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윤 후보 측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난 21일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죠. 네. 이준석 대표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서 내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윤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는 안 한다. 선대위 업무를 비선을 통해 다 처리한다. 이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정권을 드린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은 저는 그거 보고는 설마 아닐걸? 인사의 영입 등에 있어가지고 너무 급격한 그 이미지 변화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구축했던 젊은층 위주의 신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자, 지금 마치 정치 평론가 같은 발언들이거든요. 당대표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 이 당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문을 하겠다. 사실 대선 시기에는 선대위 업무와 당무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 내일도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선대위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두 대표의 다른 선택,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파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얼어붙은 날씨가 오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도 그렇지만 특히 눈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오늘 폭설이 쏟아진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눈이 1m 넘게 쌓인 곳도 있었고요. 제주 공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라산 산길이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눈발에 강풍까지 더해져 앞도 보이지 않고 눈이 쌓인 등산로는 일찌감치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 한라산 진달래밭엔 1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윗세오름에도 40cm 안팎의 많은 눈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은 오전 한때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제설 작업을 마친 뒤 운항이 재개됐지만 오후 5시까지 38편이 결항됐고 대부분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제주에서 보내고 집으로 가려던 관광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연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일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결항돼서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백길도 묶이면서 관광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배가 취소돼 버리니까 숙소도 사실상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많고 보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 구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현재 제주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 공항에는 저시정특보와 급변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은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뿌렸지만 산간 일부 도로는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숙소 주인분이 이제 눈 치우시면서 정말 이런 눈 처음 봤다고. 제설 작업이 거의 이제 큰 도로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한라산 산간에 40cm, 해안 지역에 5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밤사이 대설특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호남 서해안 지역에도 최고 30cm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풍랑주의보가 겹치면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 발이 묶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제설제를 뿌리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3시에 출동해서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내에 지금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잠깐 30분 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분주히 눈을 치워보지만 계속 내리는 눈에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엄청 힘듭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힘드네요. 오전 8시부터 치웠어요. 통행도 불편하고 차들도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요. 산속 캠핑장은 밤새 내린 눈에 파묻혔습니다. 캠핑장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막막해집니다. 무안 33cm를 비롯해 영광 21.9cm, 목포 15.6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대구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에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전남 서쪽으로 오가는 이곳 항구엔 여객선들의 발이 묶인 채 정박해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등 23개 항로, 31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남 해남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각 SUV 차량이 2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맹렬한 추위에 줄줄이 사고가 터지면서 수습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불 끄러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요. 소방 호스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하얗고 시커먼 연기가 뒤섞이면서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소파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많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오늘 하남시 기온은 영하 15.4도까지 떨어졌는데 소방 호스까지 얼어붙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직원들이 관창을 물을 쏘다가 잠그면 물이 바로 얼어버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녹여서 다시 써야 되고. 소방당국은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긴 띠처럼 이어진 산불이 맹렬히 타오르며 나무 사이로 연기와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에 시작된 불은 밤새 타올라 오늘 오전 11시 20분이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축구장 14개를 합친 넓이의 숲이 불에 탔고 근처 마을과 펜션 등에 있던 3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펜션에 있는 손님들 대피시키라길래 저는 모텔로 대피시키고 저런 일이 대기하고 있었죠. 헬기 10대와 소방드론 4대, 특수진화대와 공무원 등 인력 675명이 투입됐지만 불을 완전히 끄는데 20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때 거기 막 순간돌풍도 불고 풍향이 바뀌면서 이제 불빛이 컸었거든요. 산불 당시 순간 시속 50km가 넘는 돌풍이 분 데다 현장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거쳐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은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최저 기온으로는 4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서울은 모스크바, 베이징보다도 더 추웠습니다. 원래라면 지금보다 훨씬 서쪽에 쌓여있을 시베리아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바짝 다가와서 찬바람을 쌩쌩 불어넣었다는 얘긴데요. 소방 호스가 얼 정도였으니까 또 한 곳 걱정되는 곳이 있죠.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야외 선별 검사소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선별진료소 앞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을 정도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며 귀마개로 무장을 한 채 한껏 몸을 웅크립니다. 온몸을 녹이려 발을 동동 굴러도 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이의 담요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진료소 직원들이 의지할 건 핫팩뿐. 귀에 대보고 털신에도 넣어보지만 추위를 이기긴 역부족입니다. 롱패딩 입고 위에 수술 가운 입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발이 지금 너무 시려가지고 잠깐씩 난로에 갔다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980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 철원 임남면은 영하 25.5도를 기록했고 대전은 영하 14.5도, 대구는 영하 10.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얼음이 아예 얼지 않았던 대전의 얼음동산은 나무마다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오늘 뭐 체감온도가 한 17도 된다고 했거든요. 옷을 많이 끼어 입고 롱패딩 입고 왔는데 그래도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요즘 방역 패스 인증받는 곳이 확 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쇼크를 우려해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라는 게 있긴 합니다. 문제는 병원 얘기 다르고요. 보건소 얘기가 또 다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중증급성 알레르기 반응, 이른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겪었던 김정현 씨. 쇼크로 기절까지 할 만큼 심한 부작용에 병원은 김 씨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자 보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차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야 접종 예외자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1차를 맞고 이렇게 부작용이 와버리면 정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1차를 맞고 쇼크가 오면은 누가 이렇게 해주질 못하잖아요. 백신 1차 접종 후 흉통과 출혈 등 부작용으로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박모 씨도 역시 예외 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부작용에 포함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유 선생님이 강력하게 맞지 말라고 권고를 하시는데 보건소에 이제 질문을 해보니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서 방역당국은 1차 백신 접종 뒤 질병관리청이 인정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등을 투여할 때만 백신 예외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2차를 못 맞는 경우에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좀 맞다고.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기준을 검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오미크론은 이미 다 퍼졌고 부스터샷으로도 오미크론만큼은 감염을 못 막는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참가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도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LA에서만 하루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에는 주요 기업들의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뉴욕 새해맞이 행사도 대폭 축소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이미 다 퍼졌다고 보고 해외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쓰더라도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의 강력한 거리 두기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We're going to keep things open. We're going to do the right things. We're not shutting down business. We're not shutting down schools. And we're going to get through this safely. 유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영국은 12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백신 접종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And people are really appreciative of the fact that there's a service on Christmas Day. And it's obviously we're here to increase uptake in the community that we serve.
하지만 오미크론은 기존 백신으로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데이비드 호 교수팀은 오미크론은 지금까지의 변이 중 가장 완벽하게 중화항체를 피하는 바이러스라며 부스터샷이 면역력을 보강할 수는 있어도 감염에서 완벽히 보호하는 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신축을 신의 축복이라고 부른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가 귀하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인천 송도에서는 인기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500명 넘는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부지. 지난달 중순 1,533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2만 150여 명이 몰려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에다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입지 조건으로 조기 완판을 예상했지만 정작 이달 초 본계약이 진행되자 500가구가 넘게 미계약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재추첨이 불가능한데도 당첨자 가운데 35%가 계약이 불발된 상황. 지적격자분들이 다수 있고 신용대출 강화돼가지고 최근에 계약금 내는 거 문제로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일부 계시고 예비인이 당첨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500가구 정도 되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지만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12억에서 13억 원대. 실제로 어렵게 중도금 대출을 충당한다 해도 입주 전 시세가 15억 원이 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잔금 치르기가 어렵다는 점도 계약 포기의 이유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요새는 옷을 아껴 입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유행 따라 확확 바뀌는 패스트 패션이 대세가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입다 버린 그 많은 옷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권갑구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헌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뒤엉킨 옷 사이엔 고객을 사랑한다는 알파벳 문구부터 특정 상표까지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헌 옷들이 모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Vienen llegando de su país sin ropa, entonces ellos vienen a sacar. Los piden permiso a nosotros y sacan. 칠레로 들어오는 연간 의류 폐기물은 약 5만 9천 톤. 중국 거래상이 가져가는 2만 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9천 톤은 항구와 가까운 사막에 버려집니다. 멀리 보이는 초록빛 초원과 뚜렷이 구분되는 회색 매립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아크라 북부 지역에도 매일 160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This place is serving as a dumping ground for textile waste in the name of second-hand clothing. 유엔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헌옷 수출 상위 4개국입니다. 헌옷은 파키스탄을 비롯해 인도, 케냐, 앙골라 등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며 짧은 주기로 옷을 생산해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합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합성 섬유 옷의 최근 20년 생산량은 3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3배 뛰었습니다. 반면 면 등 자연 소재 의류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량 생산된 합성 섬유의 분해 기간은 최대 200년인데다 폐기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 방출되고 물에 녹아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오는 유독 물질이 다 땅이나 바다로 다 흘러가고 이제 그렇게 배출이 되니까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폐의류를 갈고 압축해 재활용 섬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 발 나아가 폐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듭니다.
So here's an example of a tile that we produced that has got a combination of a couple of different types of waste materials.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패션 산업이 변해야 합니다. It's brands that are overproducing. Waste is a part of the business model of fashion. A lot of brands overproduce by up to 40%. 유행에 따라 빨리 만들고 한두 철 만에 소비되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하고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건갑습니다. 네, 중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 밀어붙여왔죠. 하지만 여전히 마약은 독버섯처럼 중국 사회 곳곳에 번져갑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시골 마을로 경찰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체포된 마약 사범의 공범을 찾는 과정에서 4명이 추가 적발된 겁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단독주택을 구해놓고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처에서는 마약 제조에 쓰이는 화학 원료가 수십 통이 나왔습니다. 모두 879kg에 달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 제조용 도구도 압수됐습니다. 공안은 정확한 마약 성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坚定不移打赢禁毒人民战争，不获全胜，绝不收兵。 마약 사범을 검거해 소지품을 수색하자 담뱃갑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봉지가 나옵니다.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되는 젊은 층도 많을 정도로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당국이 파악한 마약 복용자는 295만 명.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까지 더하면 1,400만 명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채널A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정 보도 그 이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바닷속을 헤엄쳐 귀순한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 군 간부들 징계가 이어지면서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썼는데요. 최초 보도했던 강은하 기자가 다시 취재했습니다. 9년 전 노크 귀순으로 뚫렸던 이곳 육군 22사단이 또 뚫렸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귀순을 시도한다면 루트는 크게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최근 육지와 바다가 모두 뚫리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드러난 곳은 바로 이곳 동부전선입니다. 지난 2월 15일 깊은 밤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채 목숨을 걸고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든 A씨. 6시간 정도의 사투 끝에 A씨는 결국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 땅을 밟습니다. 새벽 1시쯤 착용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놓고 해안을 따라 걸어 내려온 A씨는 재진 검문소 바로 옆 숲속에 낙엽을 덮고 누워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오전 7시 반쯤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이곳 재진 검문소까지의 거리는 8km. 이곳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군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엔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따가 많이 붙들어요. 다르게 산 밑에 거기서 작년 봄인가 하나 붙들었잖아. 그때는 무서웠죠 뭐. 비상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밤에도 총소리 나고 낮에도 총소리 나고 뭐 그런 많은 무서움이 있었고 나도 처음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무서워서. 현재 하나원 퇴소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오리발 귀순 A씨. 그런데 지난 6월 말 하나원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국군에 잡히면 북송되는 줄 알고 군부대를 피해 숨어 다녔다며 남한에 숨어 살려 했다고 말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을 살인 혐의가 있다며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이라는 그 말 자체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북송된다? 죽은 목숨인 거죠. 북한은 강제 북송을 정치 교육에 활용합니다. 우리 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 다시 북한으로, 죽음의 구역인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것이 바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북송되면 가족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옥죄입니다. 내 나라를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 그 처벌이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본인은 물론이고 가서 뭐 친척 다 이제 걸려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으로 인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노크 귀순, 철책 귀순, 배수로 월북 등에서 보듯 경계 실패도 꼭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군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비 탓을 하며 과학화, 첨단화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더 좋은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인가 하는 미래의 그 과학화 체계를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짝퉁 해안 감시 장비는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육군은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여전히 같은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이 터지면 당시 사단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만 쏟아져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아플 때 크고 유명한 병원부터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동네 병원에도 명의는 있습니다. 조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6이 76이요? 예, 좀 앉아 계실게요. 20년 가까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 1년 전부터 동네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시로 올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편하게 올려놓으시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서 좋고 지금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약은 꾸준히 이제 유지하셔야 돼요. 좋은 병원 찾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들이 찾아가지고 고혈압에 좋다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선생님 이력도 그렇고 또 집도 가깝고 자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이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고혈압 부문 양호 등급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 질환은 이제 가까운 의사가 빨리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게 좋고요. 동네 병원에서 진단이 되고 또 거기에서 컨트롤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또 2차, 3차 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올바른 거죠. 하지만 어떤 병원이 나에게 맞는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 양호 또는 1등급을 받은 지역 내 우수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목표는 지역 의료 활성화입니다. 내 증상 치료에 맞는 주변 병원도 찾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막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대설 경보가 내려진 제주 모습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앞을 뚜렷하게 보는 것도 어려운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많게는 30cm 이상 내리겠고요. 호남 서해안으로는 10cm 이상, 그 밖에 호남 지역과 충남엔 최대 3c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이 반면에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로 시작되고요.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부분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수요일까지 오르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